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보니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목숨을 건 할머니의 이야기가 흥미를 끌었습니다. 규슈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그 당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온 한국 남자에게 반했는데요.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한국 남자였기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단도를 꺼내와서 죽어라,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며 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라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제가 남자였다면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줘요 라며 집을 나와 한국으로 온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무려 7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숱한 차별과 고생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그때와 똑같이 부모님의 반대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쉽지 않았던 일본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뒷이야기는 큰 반전이 있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코토라는 일본인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나이도 어렸고 부모님이 허락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대학에 가면 허락한다는 약속을 하셨고 저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경로를 알아보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방학을 이용해 한 달간 아프리카 봉사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차로 4시간을 들어가 도착한 마을에는 이미 20여 명의 봉사 인원이 몇 개월째 학교를 짓거나 동네 정비를 하면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와 같이 간 5명의 새로운 봉사자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희는 낮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만들기와 노래 수업 등을 하며 아이들과 친해졌고, 오후에는 벽돌을 나르거나 낡은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는 등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중 유독 아이들이 잘 따르는 남자 봉사자가 있었거든요. 자기소개를 할 때 1년 봉사를 왔고 지금은 7개월이 지났다는 말에 제가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박수를 크게 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가르쳐주면서 놀아주면 그 주위로 아이들이 항상 몰려들었어요. 저는 어떤 게임을 하는지 궁금해서 봤는데요. 4개의 막대기를 던져 말판에 말을 움직이는 놀이였어요. 물어봤더니 한국의 윷놀이라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는 그것 말고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어로 소통했었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한국말로 했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더니 그냥 한국말로 하길래 그 다음부터 우리는 모두 한국말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어요. 그건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녁에 아이들과 봉사자들까지 모두 함께 그 놀이를 할 때면 마을 전체가 웃음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거든요. 어른들은 옆에서 보면서 박수치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놀이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 한국 봉사자를 카이라고 불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이름이 하늘이고 그래서 스카이를 편하게 카이라고 부르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봉사 후에 함께 모여 회의를 하고 더 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카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된 날이었어요. 본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대요. 그런데 자기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작은 힘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뿌듯해지더래요. 그렇게 평생 관심도 없던 다른 세상을 보니 자신이 너무 편안하게 살아온 게 미안하면서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하고 봉사활동을 오고 싶었지만 부모님에게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해 대학은 꼭 졸업해 직장은 갖기 위해 휴학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역시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 다른 방법의 봉사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대요. 이제 5개월 뒤면 한국으로 돌아가 학교를 마치고 취직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봉사활동은 좀 참을 생각이라면서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카이의 자상함과 당당한 모습에 저는 카이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고백도 못 해보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SNS나 메일을 통해 그곳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결국은 제가 고백을 했죠. 카이 역시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카이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그 후로 오랜 시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어요. 카이는 한국에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혼도 생각하게 되었으며
저는 카이가 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소리에 저희 부모님이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해외로 봉사 다니는 것도 겨우 참고 있는데 아예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걱정이 되셨나 봐요. 게다가 한국으로 가면 일본인인 제가 더 힘들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혹시 일본인이라고 나쁜 말을 하거나 따돌리면 곧장 일본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카이와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도 전세로 얻었답니다. 오래 일하지는 않았지만 카이와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열심히 모아온 돈으로 집을 깔끔하게 꾸미고 가전제품을 사서 꾸몄어요. 저는 가전제품을 살 때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크기도 크고 별별 기능도 많은 게 모양이나 색도 너무 세련되고 예쁜 거예요.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재벌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처럼 말이에요. 저는 얼른 우리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분명 깜짝 놀라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희 일본 집은 아주 오래전부터 살던 집이라 작고 추웠어요. 물론 가전제품들 역시 작고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집에 오시면 아마도 엄마가 기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 우리 집에 오신 부모님은 주차장에서부터 놀라기 시작하셨어요. 주차장 현관문에 핸드폰을 대고 들어오고 버튼을 누리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걸 보시더니 신세계에 온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현관문도 지문으로 열었더니 미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은 거실을 보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계시더니 엄마는 곧장 주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냉장고부터 온갖 가전제품을 전부 열어보고 만져보고 하시면서 몇 번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거예요. 온 방을 돌아다니시면서 니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기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 집은 큰 집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걸 상상치도 못하셨다고 하시면서 가전제품이 너무 좋다 몇 번이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가 외국으로 몇 달씩 봉사활동을 갈 수 있겠냐고 본인은 이 집에서 절대 나가고 싶지 않겠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니들 봉사활동 갈 때마다 엄마가 한국으로 놀러와서 이 집을 지켜주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데 농담이라고 하셨지만 진심 같아 보여서 엄청 웃기도 했어요. 저는 밤이 되자 기대하시라면서 보일러를 틀어드렸거든요. 부모님은 감격에 차서 계속해서 바닥을 만지시더니 거실 바닥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침대가 없는 방에 보일러를 틀어드린다고 했더니 방마다 따로 뜨거워지기도 하냐고 역시나 또 놀라셨어요. 그러더니 겨울에 무조건 다시 오시겠대요. 그때 보일러 틀어놓고 따뜻한 집에서 반팔로 있어보고 싶다면서 저에게 한국으로 시집 보내길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맨날 다른 나라로 가서 고생만 하고 살더니 이렇게 편하고 좋은 집이 있는 한국으로 와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맘고생했던 걸 풀어줄 수 있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엄마에게 보상이 된 것 같았거든요. 기회만 된다면 엄마를 자주 부를 생각이고 정말로 나중에 저희가 해외로 길게 봉사를 가게 되면 부모님을 오시라고 하려고요.